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 중국 당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큰일 났다. 주말 사이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메일이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이거 큰일 난 것 같은데 가뜩이나 투심 안 좋은데 어쩌죠? 월요일날 꼭 좀 짚어주세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출 통제 12월 1일부터고요. 잘 보세요. 통제입니다. 통제예요. 12월 1일부터예요. 음극재 제조의 필수 광물. 이건 알고 계시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전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극재 제조의 필수 광물은 뭐예요? 지금 흑연이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인조 흑연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차지 비중은 높습니다. 높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국내 업계에선 뭐라 그러냐? 재고분도 아직까지 포스코퓨처엠은 한 달 반치 있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적용되고 있고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과거 행했던 수출 통제 수준으로 가게 되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한마디로 금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기 때문이다. 조달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겠죠.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를 쓰는 배터리사들도 영향에 대비한다. 그리고 수출 신고 품목이던 인조 흑연 음극재 선례에 비춰보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건 맞는데 공급망 다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리고 철강업계도 당장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업계에서도 아직까지는 좀 추이를 지켜보자 라고 하는데 일부에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커뮤니티 보니까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글들 많이 남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조곤조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핵심 광물로 전선 확대할 가능성 우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하나씩 좀 면밀하게 짚어볼게요. 자 중국 갈륨 수출 통제, 이게 미중 갈등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리튬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리튬보다는 흑연 통제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통제예요, 통제.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자본시장에서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나오는 소식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 소식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상황도 필요하고 향후 영향을 가늠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통제 품목이라는 거예요. 수출 금지가 아니라 통제기 때문에 이걸 좀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의존도가 높은데 금지가 돼버리면 당장 비상이 걸려요. 12월 1일자로 만약에 금지를 시켰다라면은 이건 정말 비상이 걸립니다. 향후에 공급망 확대를 하고 있었지만 2025년부터 더 얘네를 어차피 안 쓸 거였지만 줄여나갈 거였지만 이런 거 안 통해요. 금지였다면. 근데 통제 품목이고 12월 1일부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부터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지연될 수 있지만 통제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업계에선 그럼 뭐예요? 기존보다 흑연 조달 절차가 2-3주 정도 더 소요될 거다. 이거예요.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소요될 수가 있다. 최근 중국의 수출 통제 품목에 들어간 갈륨 계류만유의 경우에 수출 허가 시간이 걸려서 통제 첫 달인 지난 8월에 중국 수출량이 제로로 떨어지긴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지금 광물을 바라보는 그리고 광물의 쓰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흑연 같은 경우에 재고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12월 1일이니까 지금부터 맞춰가지고 조달 절차에 따라서 통제된 품목이지만 맞출 수가 있다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볼 수 없지만 흑연 조달이 늦어지거나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고 보는 게 맞지만 그게 망했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냐라는 거죠. 국내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천연 흑연을 음극재로 생산하고 있는데 포퓨는 중국 이번 조치에 따라서 공장을 멈출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일축을 한 겁니다. 흑연 재고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반. 관계자 역시 12월 이전에 재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과거 중국 수출 통제 수준이면 수급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른 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미 수출 신고 품목이던 인조 흑연 음극재 선례에 비춰보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불확실성은 높아졌는데 기존에 기울인 노력에 더해서 공급망 다변화를 오히려 서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장 음극재를 못 만들어갖고 공급망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처럼 분석하는 게 너무 나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전가를 통해서 커버가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또 중국 흑연 의존도를 이미 낮추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었고 일어나고 있었고요. 이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자, 다음 기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9월 4일 날 나왔던, 오늘이 10월 23일인데 9월 4일 기사예요. 포스코 인터는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에서 흑연을 조달하기 시작했다고요. MOU를 지금 만들었고 넥스트 소스몰로 흑연광산의 공동 투자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마다가스카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 흑연 3만 톤 또는 구형 흑연, 구형 이제 동그랗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15,000톤을 10년간 조달하도록 전망했다. 네. 전에 전국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음극재 제작에 사용된다. 2,200만 통에 해당하는 건데 지난 2월에는 17,000톤 생산 체계를 구축해 상업 운정을 시작했고 26년도부터 인상 흑연 생산이 가능하다. 만들어놨네. 그리고 지난 1일에는 탄자니아 다세르살람에서 뭐 이런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연간 6만 톤까지 확대한대요. 뭐를? 천연 흑연 구매 권한을. 세계 2위의 흑연 광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미 5월에도 지금 광산에 1,000만불 투자해서 25년간 3만 톤씩 75만 톤 규모의 천연 흑연 공급을 체결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연간 9만 톤의 인상 흑연 확보가 가능해져 안정적 공급망 구축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탄자니아 흑연 광산에서 2024년 5월에 연 3만 톤, 25년 동안 75만 톤을 확보했고, 탄자니아에서 또다시 9월에는 연간 6만 톤을 확대시킨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2023년 8월에 천연 흑연 3만 톤이나 구형 흑연 15,000톤을 10년간 공급받는다고 공급 계약을 한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당장 영향은 없을 순 없어요. 조금이라도 있겠죠. 조금이라도. 네. 그리고 생산 지연 등의 우려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금지가 아닌 통제예요. 이걸로 이제 수출을 허가제로 한다는 거예요. 수출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조 흑연은 이제 국내 생산 체계가 구축돼 있고 천연 흑연도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도입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없어져 음극재 못 만들어 이런 상황이 아닌 거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2025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북미 공급 음극재에서는 중국산 흑연이 아닌 공급망을, 다른 기타 공급망을 확보해야 돼서 우리는 이렇게 대비를 국내 기업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2025년 되면 공급망 바꿔야 됐던 거예요.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호주 시라와 MOU 체결하고, 미국에서는 응급제 공구를 위한 MOU 체결하고 있고, LG엔솔도 배터리 응급제 제조기업 노보닉스와 함께 인조 흑연 개발을 진행 중이고, 이 밖에 각사들은 실리콘 응급제 만들고 있고 혹은 인조 흑연 비중을 높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공급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나온 부산물로 만든 코커스 활용해서 인조 흑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에서 8,000톤 규모의 인조 흑연계 음극재를 생산 중이고 내년까지 증설을 통해서 18,000톤까지 늘어날 전망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포스코 퓨처엠 2030년까지 인조 흑연계 음극재를 15만 3,000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나와요. 이번 금지가 아니라 통제 조치입니다. 어차피 하고 있었던 공급망 정리를 더 빨리 할수록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일본의 무역 보복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피해가 엄청날 거다 그랬지만 결국에 피해보다는 국내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시키고 재편하는 계기가 된 것처럼 계기가 된 것처럼 이번 수출 통제 역시 전화 회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도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산업계에서도. 그리고 이거 국가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중국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큰일 났다만 할 게 아니라 전구체 등의 피해도 미리 예방하면서 국산 자립도를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시장은요, 작은 이슈에 핏게 삼아 눌러버리는 시장이잖아요. 보통 수출 통제 이런 것 뜨면 뭐가 나오냐면 원래는 반사이익 어쩌고 하면서 이런 이해관계 떠나가지고 반사이익 나오면서 관련주라고 해갖고 오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근데 뭐라고 나오면 그러면 뭐 이런 수출 통제에 대비해서 빛나는 회사, 특징주 이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공급망 다변화를 기대한다. 업계 대비가 충분해 이러면서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 이 2차전지 섹터에는 그런 일이 생길 확률보다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 전해질 확률이 높은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IRA 대비 위해서 중국 흑연 줄이고 안 써야 했던 상황이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팩트고 금지가 아닌 통제다. 12월 1일부터다. 그리고 재고도 있고 과거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충분히 대응 가능 것으로 보인다는 업계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